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2026 대입 설명회. 자, 대입 성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2026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1, 2도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하나고 진학부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초중을 위한 대치동 1등급 입시 솔루션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초중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들 중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에 질문하시면 돼요. 밴드 김학수 입시연구소. 잠깐 치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순서입니다.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입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번째는 전형별로 특징을 조금 이제 주요 대학 위주로 특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는 지금 이제 다시 2년 전으로 2024 4학년도로 정원이 롤백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입시 요강들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요강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어머님들께서 인원은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목이 뭐냐면 합격 사례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합격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아이는 왜 합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진짜 딱 1시간 정도만 할게요. 1시간 정도 하고 질문을 조금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일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중순, 그죠? 그리고 수능이 11월 13일, 그리고 약 3주 뒤인 12월 5일 날 수능 성적표 발표, 그리고 수시 모집 합격자가 막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죠. 뭐 미리 발표가 나는 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정시,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교육청이랑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출제 범위랑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6월 3일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접수 인원을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접수 인원을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접수 인원 자체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6월 3일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6월 모평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자, 왜 6월 모평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재수생들과 결혼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도 해요.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을 보면서 유형 익히는 거, 그 부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평가원에서 특히 출제하는 이 시험은 되게 문제의 질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문제가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 번 검토 과정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6월 모평이 되게 중요한 게 재수생들과 결혼 첫 시험, 그리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시험, 그죠? 그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9월 때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예요. 6월은 아직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 보면서 아이들 준비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6월 모평 준비 안 하고 있다. 6월 모평 모의고사는 그냥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지. 그러다가 재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험 등급 안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모평 신경 안 쓰면 실제 수능 가서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거 뭐 이렇게 보고서 쓰고 이런 부분들도 뭐 의미 있긴 하지만 그보다 6평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수학만 놓고 봤을 때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는 이제 전범위가 되겠죠. 이미 2학년 때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 확통, 그다음 미적, 기하가 아직까지 전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9월 때는 이제 전범위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 시험 범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수.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황금 디지트라 학생 수가 제일 많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형별 인원 비교해보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작년 비율, 그리고 올해 비율. 교과 전형 비율 거의 똑같죠?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도 거의 똑같고, 논술 전형 비율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정시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대입에서 선발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권 대학. 자, 그리고 6월 평가원 접수 인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6월 평가원 접수한 데이터가 실제 나왔는데, 자,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올해 6월 늘었죠, 많이. 그죠? 29,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 보면 졸업생은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재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뭘 추정을 해볼 거냐면 지금 6월 접수 인원이 재학생이 41만 3천 명, 그리고 N생이 8만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작년 6월이에요. 근데 작년 6월에서 9월로 갈 때 재학생은 1% 줄었고, 그리고 N수생은 20%가 늘었거든요. 이 비율 똑같이 적용했을 때 약 재학생은 41만 명, 크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N수생은 약 11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한번 가볼까요? 수능 갔을 때 재학생은 더 줄어요. 근데 N수생은 더 많이 늘죠. 그랬을 때 약 재학생은 36만 명, 그리고 N수생은 18만 명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작년 비율 그냥 그대로 적용했을 때예요. 실제 이 비율이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N수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환경 변화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별로 이거는 6월은 아직 아이들이 시험 보고 아직 성적표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5월입니다. 5월 달 보시면 아이들이 응시자 비율 해보면 물화생지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특히 비율 보면 화학원이 가장 많은 비율로 줄었죠. 이건 너무나도 많이 아시죠? 화학원이 작년에 50점 만점 나왔어도 표준 점수가 65점으로 가장 낮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표준 점수 불리함 때문에 선택을 많이 안 하게 된. 그런데 6월 모평을 이제 좀 주시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3월 모평에서 결과를 보면 화학원의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죠? 자, 그런 거 보면은 6월 모평을 보고 화학원의 또 만약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화학원으로 실제 수능에서 돌아올 아이들도 있긴 있을 텐데, 여튼 간에 평가원 결과가 이제 6월 모평 보고 난 뒤에 약 3주 뒤에 수능 평가 성적표가 나오죠. 6월 말쯤에. 그럼 그거를 보고 나서 일단 최종적으로 수능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투 과목은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생투는 조금 줄었고요. 투 과목은 큰 변동 없습니다. 여튼 간에 지금 원 과목이 많이 줄었다. 자, 그리고 그럼 어디로 갔냐? 자, 원 과목 줄어든 총 인원 4만 5천 명, 투 과목은 전체 합쳤을 때 200명 좀 넘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어디로 갔냐? 지금 보십시오. 사탐으로 다 옮겨갔죠. 자, 전년 대비 증가 비율을 보셨을 때 제일 높은 거 세계지리, 이거 생각보다 높죠. 더 높은 거 이제 사회문화. 이과 학생들이 많이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 사회문화 자체가 아이들한테 뭐 통계, 뭐 그래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표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사회문화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중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사회문화 선택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1은 그대로 하고 싶은데 물화생은 하기 싫고 지구과학 1은 그대로 하고 싶은데 지구과학 1을 했을 때 좀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이 세계지리이기 때문에 세계지리도 많이 아이들이 선택을 했다. 일단 이런 상황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작년 수능이거든요. 작년 실제 수능에서 이미
과탐 많이 줄고 사탐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미. 그죠? 그리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한 아이들도 많고. 왜냐하면 작년 수업부터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탐구 자체가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꼭 과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많이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과탐을 해야 된다. 연대도 수시에서는 과탐을 해야 된다. 근데 정시로 넘어갔을 때 그 정시에서 과탐을 해야 되는 건 서울대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연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는 과탐, 정시에서는 미지정. 그러니까 사탐을 해도 지원 가능한. 그렇지만 이렇게 가산점을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많이 준다. 자, 이건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긴 한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6평 보고 과탐에서 사탐으로 갈아탄다?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이 가산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대학이 과탐, 이거 만약에 과탐 100분이 이렇게 받았을 때, 과탐 100분이 받았을 때, 이렇게 3% 이렇게 가산점을 받게 되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가산점을 줬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5% 과탐을 응시했을 때 5%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과탐 응시했을 때 93% 나온 아이가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 5% 가산점을 받게 되면 100%가 된다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과탐이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가산점 받았을 때 100분위가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과탐 2등급보다 사탐했을 때 100분위가 100% 나온다고 한다면 갈아타는 게 맞는데 사탐했을 때 100분위가 100, 이거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등급 정도로 한다면 가산점 받았을 때 오히려 사탐을 응시했을 때보다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랑 이제 학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전략. 자, 일단 교과 전형 말씀드리고 학종 말씀드릴 건데, 자, 일반적인 교과 전형 학종 말씀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말이 끝나잖아요. 뭐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약간 시기는 다른데 기말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빠르면은 기말 끝나고 방학할 때, 늦으면은 그 2학기 개학하고 나서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용지를 나눠줍니다. 용지 나눠줘서 어떤 용지냐? 이렇게 추천 전형 리스트를 쭉 만든 용지를 주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 너희들이 받고 싶은 대학 여기다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3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연대 하나, 고대 하나, 예를 들면 성균관대 받고 싶으면 3개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 내신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아래 대학도 추천 전형 받고 싶은 대학 추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동일한 대학 추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 아이들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서 정해진 TO만큼 아이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정되기 전에 나는 어떤 대학을 추천을 받지? 라고 이미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TO가 정해져 예를 들면 고대는 12명까지, 연대는 10명까지 이렇게 TO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연고대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연대를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고대를 받는 게 좋은가. 자, 아이들이 이제 보통 연대가 신촌에 있기 때문에 고대보다 연대를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연대를 받는 게 좋은가 고대를 받는 게 좋은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란 게 뭐냐, 내가 고대를 추천전을 썼을 때 아니면 연대를 썼을 때 어떤 대학이 내가 내신으로 더 유리하지?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를 반영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국영사과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교과를 반영했을 때 내가 고대를 지원한다? 그럼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영수 사과 외에 약간 다른 그냥 뭐 예를 들면 비주요 교과라고 표현을 하면 이 과목들의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전교과를 반영하는 고대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대학이 내신 반영했을 때 더 유리한지 요 기준 하나.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2합 4에 영어 3, 이과는 2합 5에 영어 3. 추천 전형 기준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 3합 7.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떤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대는 12명, 연대는 10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교 한 13등 정도 한다. 그러면 연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대는 앞에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못한 아이가 있어서 나보다 내신 좋은 아이들 중에 한 명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자, 보십시오. 내게 가장 유리한 내신 조합이 어떤 대학이냐?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 4, 문과는 국영수 4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이과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 국영수 4과를 문과 구분 없이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연대처럼 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은 다 반영하냐 몇 개 딱 잘한 거 몇 개만 추려서 반영하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내가 충족할 수 있냐 못하냐. 세 번째, 서류평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내신 90에 서류 10% 반영하는데 이 서류평가는 주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경우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랑 관련된 과목이 이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혀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서류평가에서 점수를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평가 반영 시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했냐 그리고 성취도는 좋냐 요 부분 따져봐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신을 딱 맞춰서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데 한두 개 정도는 상향 지원해 보는 거. 근데 상향 지원했을 때 일단 경쟁률은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위학과여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경쟁률이 낮으면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은 거니까 추가 합격이 조금만 돌아도 전부 다 지원자 전체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학과여야 아이들이 더 높은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경쟁률 낮으면서 상위학과를 한두 개 정도는 공략 상향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예요. 6개 다 상향 지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평, 9평과 비교해서 납치 여부. 그러니까 6월 모평을 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C 대학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근데 6평 봤을 때 근데 내가 이 교과 전형으로 A, B, C보다 더 낮은 D나 E 대학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6평, 아까 제가 처음에 6평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건 수시에서 어디 대학까지 쓸 것인가를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6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9평 같은 경우도 9월 모평 보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9월 모평도 중요하긴 한데 9월 모평은 9월 모평 성적표가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채점 가지고 뭐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6평은 성적표 나온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평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추천 대학 우선순위가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 3개를 추천을 받을 대학을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3개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3개를 다 내가 희망하는 거 다 쓰고 싶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요거는 무조건 하나 쓰고 나머지 2개는 내가 쓰고 싶은 대학 써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그런 대학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 중에 나는 이 대학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 라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 1순위 하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 한 2개. 자, 그러니까 추천 대학 우선순위는 티오가 적어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대학. 티오가
적거나 선호하지 않는데 태호가 적으면 일단 아이들이 태호가 적으면 아이들이 또 여기 너무 태호가 적네 또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대학은 또 체크리스트에 또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대학에서 나는 이 대학 무조건 합격할 거야 해야 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대학 한 2개 정도 3개를 만약에 체크해서 제출한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대학 교과 전형 내신 반영 교과예요. 내신 반영 교과 여기 보시면 인문자연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자 여기 보실게요. 인문자연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국영수사한, 국영수가한. 근데 인문자연이 동일하게 똑같은 과목. 근데 서울대는 이제 그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전교과를 반영하죠.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중요한 건 그러면 전교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사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내신 반영이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어떤 내신 반영하는 게 더 유리한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만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연대 같은 경우 서울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 전형이 학종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게 약간 이게 잘 안 맞아 밀린 겁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이 학종이고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입니다. 왜 교과 전형이냐? 교과 100, 교과 90에 서류 10. 그죠? 그러니까 교과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이게 바로 생활기록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그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근데 나머지는 다 대부분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내신 반영 비율 그리고 내신 반영 과목 방식 등급 50% 지점수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3 재학생한테만 기회를 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재수생한테까지 같이 기회를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고3 재학생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죠? 그리고 인원. 그러니까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교과 100이냐, 그리고 교과 100인데 어떤 식으로 내신을 반영하냐, 그리고 고3 재학생만 주는 학교, 아니면 재수생까지 주는 학교, 그리고 학교별 TO,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 이렇게 보시기 편하시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여기 보시면 아까 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그죠? 수시에서는 정시는 탐구, 사탐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탐구로 돼 있죠. 여기서 입시 요강 보실 때 과로 돼 있으면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근데 탐으로 돼 있으면 사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빨간색 해놨냐면 고대가 작년까지는 간호학과랑 가정교육과 빼고는 나머지는 무조건 과탐 필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과탐. 근데 올해서부터는 사탐을 해도 된다라고 풀어놨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서류 10이라고 해놓은 거는 고대가 작년에는 서류 20이었어요. 교과 80에. 그래서 교과의 비중 높이고 서류의 비중 낮춘 겁니다. 바뀐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연계열 수학 필수 응시 과목 지정 폐지했고 과탐 유지하고 고대는 20에서 10으로 바꿨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탐구를 반영할 경우에 2과목 평균이었는데 1과목으로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자연계 과탐 필수 응시 지정이 폐지됐고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 지점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연대 지점수가 여기 보시면 지점수가 50%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등급 점수 50% 국영수사과 연대는 국영수사과만 반영하기 때문에요. 등급 점수 50% 지점수 50% 그럼 지점수는 뭐냐? 자,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목마다 과목에 내가 받은 원점수 그 과목의 평균 그리고 그 과목의 표준 편차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원점수,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순으로. 그러면 과목마다 이 지점수를 구할 수 있네요.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아이들이 실력 차이가 크다는 거니까 표준 편차 클수록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인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고 평균 대비 내 원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이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 내가 더 잘한 거니까. 결국에는 분모인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분자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결국엔 지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점수 범위가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석차백분율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3.59%, 여기가 4.46%. 자, 3.59%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까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 정도 한 1.75 정도까지가 4% 경계. 그러면 지점수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지점수 평균 낸 게 1.75 정도 나오면 1등급 커트라인 정도로 평가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1.75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연대가 의대를 합격한다라고 한다면 등급 점수는 거의 1.0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점수는 1.8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치대다 그러면 지점수는 1.7은 넘어야 되고 이런 어떤 입결을 보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의대는 지점수 1.8 넘어야 되고 그리고 치대는 1.7 사실 1.9, 2.0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연대는 그래서 지점수의 영향력이 50% 등급이 50% 등급 점수 50% 지점수 50%이기 때문에 엄청 크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과목의 비율이 높고 비주요 과목도 반영 비율이 이렇게 1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비주요 과목을 만약에 엄청 이렇게 망쳤다 그러면 성균관대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냥 국영수사과 또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들 여기 추천 인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형 반영 방식 교과 100 다 그리고 경희대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70 이 학생부라는 게 교과입니다. 내신 정량평가 70 교과 종합평가 30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안 했냐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가는 거는 전공 관련된 내신을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TO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형 방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 자, 첫 번째, 생기부 내용보다 3학년 1학기까지 내게 가장 유리한 내신으로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 생기부 내용은 이쪽인데 내가 이쪽으로 지원했을 때는 내 내신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고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기부 내용보다 내가 이 전공을 이 학과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이수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대학들은 교과전에 서류평가하는 대학들은 이 서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종합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이거를 고려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표현합니다. 이 서류평가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를 70% 보고 공동체 역량 30% 보거든요. 서류 10%에서 아까 고대는 서류 1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과 이수 충실도를 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는 교과랑 관련된 과목 이수했냐 성적은 좋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도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다 보고 나서 내 내신이 어떤 내신이 제일 좋지? 쭉 봤을 때 이 내신 좋네? 그러면 이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가 어디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생기부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으니 무조건 이 학과를 써야 된다. 물론 생기부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서류평가 요소에 여전히 전공 적합성을 보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생기부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전공 적합성 대신에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전공 적합성 대신에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어떤 단어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죠?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종훈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소장님, 물리를 2등급으로 문 열었는데요. 물리 베이스 핵심 과목인 학과를 고대, 한양대, 학종 지원 시 분리할까요? 2등급이면 물리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만 보지 않고 이 아이가 2등급이지만 진짜 문 열었구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지원 못할 정도로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점수 물리가 1.4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지점수는 과목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전체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과목의 지점수만 보진 않습니다. 왕초보님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님 계열 적합성. 자, 요즘에 전공 적합성 대신에 쓰는 게 계열 적합성이 아니고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도 아니진 않아요. 그렇게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사실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자, 전공 적합성 대신에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 쓰는 데도 있어요. 고대나 이런 데도. 근데 대부분은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진로 역량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전공 관련 교과를 보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그래서 생기부 내용보다 3학년 학기까지 내게 가장 유리한 내신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대학별 내신 평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목을 뜯어서 봐요. 예를 들면 공대를 지원하는데 수학 내신이 안 좋잖아요. 1단계 통과 어렵습니다. 공대를 지원하는데 수학 내신이 안 좋다고? 너는 공대에 안 맞아. 이런 거죠. 근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뜯어서 잘 보지 않아요. 전체 내신을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때 서울대는 과목별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이 얼마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 내신 조금 약해도 공대 1단계 통과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약간 대학마다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내 경쟁자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공대를 써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쓰려고 해요. 근데 교내에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쓰는 애들이 예를 들면 10명이에요. 10명까지 쓰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10명인데 내가 예를 들면 내신으로 한 9등 정도 돼요. 그럼 1단계 통과되기 어렵죠. 그래서 학과 선택 전략,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상관없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대부분 뭐 교과 100 아니면 교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만 좋아도 그냥 쓰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을 1단계 통과시켜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학에서 니네 학교는 몇 명만 통과시켜줄 거야 이런 티오를 정해놓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내 경쟁은 최소한 피하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교내 경쟁자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몇 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려고 하지? 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일단 1단계 통과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을 어떤 면접을 보지? 예를 들면 서울대는 문과는 인문학 기반, 사회과학 기반 이렇게 두 가지 제시문을 보잖아요. 물론 경영학과, 경제학과, 자유전공, 농경제, 소비자학과 이 5개 학과는 수학 면접을 필수로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공대는 다 수학 면접 그리고 농생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조경 지역 시스템 이런데 농생대인데 농생대도 조경 지역 시스템이랑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는 수학 면접을 봐요. 수학 면접. 그리고 식물생산과학부는 생명과학 면접을 봐요.
그리고 산림과학부는 또 수학 면접을 봐요. 그러면 1단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단계 통과 후에 이 대학은 어떤 면접을 보지? 이게 내가 이 면접이 나한테 맞을까?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1단계 통과 후에 면접 유형도 파악을 해서 지원 전략을 또 세워야 됩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에 6평, 9평과 비교해서 납치 여부 확인. 아까 이건 교과전형에서 말씀드렸죠?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은 납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왜냐면 교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그냥 끝! 이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어서 이거는 뭐 납치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납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입 설명회를 이제 들으시는 어머님이시라면 납치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납치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죠?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납치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예요?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자, 대입에서 납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납치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죠? 딱 하나죠. 하나. 어떤 경우만요?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근데 면접이 있어도 수능 전에 면접이 있으면 납치예요. 왜냐면 내가 수능 보기 전에 이미 면접까지 다 봐버렸고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수능이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이미 면접 본 학교가 합격을 했다. 그럼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면접이 없어도 납치, 면접이 있지만 수능 전에 있어도 납치. 그럼 유일하게 납치가 아닌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납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 자, 면접 유무 확인해야 되고 수능 전후 면접 일정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설 전형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6개 모두 신설 전형 공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입결이 없잖아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입결이 없으니까 입결이 없게 되면 펑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신설 전형 또는 신설 학과를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 입결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 일단 이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어제 만들었어요. 어머님들께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추천전형 지원 전략, 이건 무조건 말씀드려야겠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 이건 무조건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진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연대가 빨간색 해놨네. 4배수. 왜냐면 연대는 활동 우수형이 있고 국제형이 있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서울대는 학종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근데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 전형이었기 때문에 뺐고요. 자, 일반 전형. 그리고 연대는 활동 우수형이 있고 국제형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연대는 합격하면 1년은 다 송도에서 다녀야 되는 거. 근데 이제 활동 우수형으로 뽑는 대학은 대부분,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2학년 때부터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과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국제형은 예를 들면 이과는 ISE, 문과는 하스, 아시아학부 해서 송도에서 이제 4년을 다녀야 되는. 근데 아이들 이 하스나 아시아학부, 그 다음에 IS 이과 이 학과를 들어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촌에서 많이 수업 듣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은 이 국제형으로 선발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학과는 대부분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 활동 우수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영어가 3등급인데 국제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영어가 2등급으로 한 등급 더 높아요. 근데 얘가 원래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 영어 1등급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거를 엄청 많이 시켰던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재작년. 그리고 영어 2등급을 낮춰놨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영어 1등급 수능 최저 어렵게 나오면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최저 통과 못하는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2등급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 반도체공,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얘네는 계약학과입니다. 그죠? 계약학과. 반도체 공학과 들어가면은 SK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 얘네들이 원래 수능 최저임금 기준이 보통 일반 학과들은 4합 8인데 얘네들은 4합 7이었거든요. 한 등급 높았는데 4합 8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교과전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열적 합평이 면접 비중이 원래 50%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 성적 50%, 면접 50%, 50, 50이었는데 면접 비중이 50에서 40으로 낮아졌다.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대가 서류 100 면접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죠. 납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까요? 고대는 학종이 2개인데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자,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중에서 납치 전형은 뭘까요? 자, 이거 질문 드립니다.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중에서 납치 전형. 자, 뭘까요? MK님. 자, MK님 맞히셨습니다. 학업우수형은 면접이 없으니까 납치. 자, 그리고 면접이 있어도 언제 면접이 있으면 납치라고 말씀드렸죠? 예, 수연님도 맞추셨네요. 언제 면접이 있을 때요? 수능 전에 면접이 있으면 납치. 그러니까 둘 다 납치예요. 그죠? 고대는 학종이 다 납치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둘 다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그 다음에 똑같아요. 둘 다 면접이 있는데 얘네는 다 수능 후 면접이에요. 납치가 아니에요. 서울대도 수능 후 면접이기 때문에 납치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면 뭐 납치되면 좋긴 하겠지만요. 그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성균관대, 서강대는 서류 100. 2027인 것 같은데요. 서강대가 학종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서류 100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류 100이니까 납치죠. 그죠? 자, 그리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추천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학종. 물론 고3 정원의 11%예요. 11%. 되게 많아요. 인원은. 그리고 서류형, 면접형. 면접이 있는 학종, 면접이 없는 학종 둘 다 면접이 없는데 추천형은 추천을 받아야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서류형은 추천 안 받아도 그냥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어머님들께 또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우수형,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 기억하시죠? 그리고 연대는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양대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자, 질문 드립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들은 중복지원이 같은 학교 내에서 중복지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고대 중복지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자, 연대 활동우수형, 국제형. 중복지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양대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중복지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어머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자, 자, 고대랑 연대는 중복지원이 돼요.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둘 다 써도 되고요. 연대도 활동우수형, 국제형 둘 다 써도 돼요. 단 추천전형이랑 학종 중복지원 안 돼요. 근데 학종 안에서는 고대 지원 둘 다 쓸 수 있고 연대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한양대는 3개 중에 택 1, 중복지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중복지원 안 되는 학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이 중에 택 1만 해야 돼요. 중복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는데 중복지원을 허용해주는 그런 대학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한양대는 택 1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양대가 면접형으로 작년까지는 사범대 위주로 뽑았거든요. 사범대. 너 인성적인 거 봐야 돼. 그러니까 면접 볼 거야. 이런 거죠. 교사가 되기 위한 사람인데 이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는 면접형으로 뽑는 인원이 이만큼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연, 그죠? 작년에 26, 26. 근데 공통 보십시오. 공통이 이제 인터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되게 많이 뽑아요. 그죠? 그리고
1단계 7배수. 여기 보실까요? 5배수, 7배수. 엄청 많은 배수를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면접도 20%에서 30% 늘립니다. 늘려요. 자, 이렇게 바뀌는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성균관대는 성균 인재 전형을 올해 신설을 합니다. 원래 학종이 융합형, 탐구형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융합형은 계열로 뽑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과는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이과는 공학 계열,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 이 계열로 뽑는 게 융합형이고요. 탐구형은 학과로 뽑는 게 이제 탐구형이에요. 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둘 다 면접이 없어요. 그죠? 근데 면접이 여기 해놓지는 않았지만,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사범대, 예를 들면 문과는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성균관대는 이제 사범대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이과는 컴퓨터교육과,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그리고 수원에 있는 스포츠과학과, 그리고 의대. 자, 얘네만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면접이 있었던 게 성대 탐구형으로 뽑았던 자유전공 계열. 얘네만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성균 인재를 딱 만들어 놓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 면접으로 뽑는 전형을 성균 인재 전형을 만들어 놓고 신설한다. 신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설 전형이 입결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 한번 해보는 거. 근데 한두 개 많아요. 그죠? 자,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전공 계열을 작년에 탐구형으로 뽑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성균 인재로 이제 에서만 뽑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면접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근데 중대가 내년에 또 하나 전형 신설해요. 내년에. 성장형 인재. 자, 근데 여튼간에 올해까지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이대가 면접이 있는 학종을 신설합니다. 원래 면접이 없는 학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면접이 있는 학종을 신설을 해요. 그죠? 그래서 면접 보게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가 원래 3개 등급합 6등급이었거든요. 되게 높았습니다. 3개 등급합 6등급에서 이 2개 합 5등급으로 많이 낮춰줍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의대. 자, 교과 전형부터, 특징적인 것만.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교과 전형으로 의대, 서울대는 없네요. 교과 전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쭉 이제 뭐 정원. 근데 이 정원은 이제 의대 정원이 좀 줄어드는 거, 이제 입시 요강이 확정된 거를 보셔야 돼요. 자, 정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의대는. 이제 이건 다 말씀드렸죠. 아까 일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10. 여기서 서류 10에서 70%는 교과 이수 충실도. 이 서류 10에서 30%는 공동체 역량, 인성.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과에서 탐으로 바꿨구나. 그러면 사탐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그래서 성균관대가 교과 전형에서 의대를 안 뽑았거든요. 근데 의대를 뽑아요. 근데 정원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6으로. 자,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의대를 뽑는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삼합사고, 탐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두 과목 다 포함되고, 그리고 수학은 반드시 삼합사에 수학은 반드시 필수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구로만 맞추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신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어머님들께 또 질문 드립니다. 자, 교과나 학종에서 은미체와 같은 예체능 과목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학종은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 못해도 엄청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근데 예체능 과목에서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대가 전교과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에서. 근데 예체능 과목도 그냥 비율.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또 성취 비율이 나오잖아요. A를 받은 학생들이 몇 프로, B를 받은 학생들이 몇 프로, C를 받은 학생들이 몇 프로. 성취 비율이 나오는 예체능 과목들은 고대 무조건 반영합니다. A는 1등급 이렇게. 근데 성취 비율이 나오지 않는 예체능 과목은 반영 안 해요. 교과 전형에서.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체능 성취 비율이 나오는 예체능 과목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생활, 뭐 음악 감상과 비평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 성취 비율 나오거든요. 근데 A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B를 받으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체능 과목 성취 비율이 나오는 예체능 과목들은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들께. 자, 연대 교과 전형. 자, 교과 100인데 뭐 50이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100에서 뭐 50% 반영하고 뭐 50%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어머님들께 잘 듣고 계신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드립니다. 자, 연대 교과 전형이 교과 100인데 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등급 점수 50%. 나머지 하나가 맞습니다. 셀리님. 감사합니다. 지점수 50%. 그러면 지점수가 아까 어떻게 계산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그럼 24.1분의 37.1 나오겠네요. 계산했더니 1.54. 와, 이 아이는 1.96, 95. 이 아이는 1.15밖에 안 돼요. 진짜 이 아이는 안 좋게 평가되겠구나.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A 학생이 등급 점수가 1.09, B는 1.0, C도 1.0. B, C가 똑같네? 지점수를 보니까 B 학생은 1.57, C 학생은 1.82. 엄청 큰 차이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50 반영된 거를 연대는 환산점이 있거든요. 연대식으로 환산을 했더니 C 학생 99.05, B 학생 98.47. 근데 입결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2024 입결을 보시면 합격자 50% 컷이 98.93. 의대예요, 의대. 그리고 합격자 70% 컷이 98.84. 그러면 요 아이는 50% 컷 안에 들어와요. C 학생은. 근데 B 학생은 70%컷 안에도 못 들어와요. 똑같은 등급이 1등급이긴 하지만 지점수 때문에 이 아이는 떨어질 수 있고 이 아이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대는 지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2028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표준 편차가 대학으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연대는 또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을 또 바꾸려고 하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머니 질문 왜 지우셨나요? 저 안 보고 답변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딱 질문하셨네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입결,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입결이 높아요. 1.0, 1.02, 1.04, 1.06, 1.08, 1.1. 자, 70% 컷이 초록색, 50% 컷이 파란색. 자, 1.1 정도에 다 끊기는구나. 수도권 교과 전형이. 자,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 자, 서울대 일반 전형 고대 학종 서류에 세특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머님 그 세특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학종에서요? 학종에서 세특 중요하죠. 저는 지금 착각했던 게 고대 교과 전형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자, 학종에서 세특 중요해요. 세특이 중요하다는 건 어머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은 진로랑 관련된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하는 건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세특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아이가 내신 등급 말고도 이 아이가 이 과목을 정말 잘하는 아이야. 선생님들이 평가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과목을 잘한다 못한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진로랑 관련된 내용으로만 도배를 해요. 평가도 없이. 이런 세특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세특 안에서 이 아이의 역량을 보기 위한 세특이 중요한 거지 진로랑만 도배가 된 그런 세특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경진님. 이해되셨죠? 자, 그럼에도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다 말씀 안 드린 거죠? 자, 의대. 자,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의대는 의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 아까 추천 전형이었잖아요. 2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인입 기준이 있어요. 세계 등급합 7등급. 그죠? 의대도 똑같아요. 일반과도 똑같고, 이거는. 근데 일반 전형은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서울대는 MMI 면접 보잖아요. 면접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두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그 과탐 선택을 물리 1, 2, 화학 1, 2,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물리 1, 2, 화학 1, 2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돼요. 이게 지원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지 응시하면 지원 자격이 안 돼요.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지규는 학생부 기반 면접. 근데 일반 전형은 MMI 면접. 멀티플 미니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방을 돌면서 면접 형식이 좀 다르다. 연대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연대가 특기자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기자 전형에서 영과고 애들을 의대에 많이 뽑았었는데 이제 특기자 전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활동 우수형으로 영과고 애들을 많이 흡수해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 합격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면접이 일단 문이과가 원래 달랐거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근데 문이과 똑같이 논리적 사고 및 의사소통 면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다 볼 수 있는 면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시문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톨릭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의대는 학교당 1명밖에 팁을 안 줘요. 여기 보실까요? 학교별 추천 인원 1명밖에 안 주는데 약대 이런 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추천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약대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 근데 의대는 1명만 주기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너 카톨릭대 학추 1명 추천해 줄 수 있는데 너 여기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추천해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그럼 안 할래 이런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를 더 가고 싶어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특히 전사고 이런 데서는요 카톨릭대는 추천을 받으면 웬만하면 뽑아주려고 해요. 내신 진짜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카톨릭대는 조금 이제 그 전사고 이런 데서 추천을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웬만하면 뽑아주려고 하거든요. 내신 안 좋지 않는 이상.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단계 합격 사례. 죄송합니다. 잠깐 음료수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1단계 합격 사례 중에 2등급 초반 사례가 있어요. 카톨릭대가 일반고 아이들이 아니죠. 무조건 전사고예요. 2등급 초반이면 특구도 아니고요. 무조건 전사고. 그냥 광역 자사고도 아니고요. 2등급 초반이면 무조건 전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과고 이런 전사고, 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균관대가 자 보십시오. 원래 성균 인재 전형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균 인재가 없는데 올해 성균 인재로 의대를 20명 뽑습니다. 올해 신설하면서 의대를 원래 의대를 탐구형으로 뽑았었거든요. 여기 없지만 탐구형으로 의대를 뽑았었는데 원래 제가 아까 혹시 기억하실까요? 성균관대는 융합형은 계열로 뽑고 탐구형은 학과로 뽑는다. 근데 면접이 없다. 근데 면접이 있네요. 탐구형 면접이 없다고 했는데 자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균관대는 면접이 없는데 사범대 그리고 의대 그리고 스포츠과학과 얘네만 면접이 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대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대를 이제 탐구형에서 안 뽑고 이제 이렇게 성균인재를 신설하면서 여기서 뽑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고대는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뭐 작년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탐구, 사탐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울산대가 잠재 역량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모집 정원은요, 의대 정원이 롤백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원들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울산대가 최저 등급이 1.53. 이거는 전사고는 아니고 광역자사고 그런 급. 전사고 중에서 조금 이제 메이저가 아닌 그런 전사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고 아이들 한번 덤비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양대는 여기 보시면 서류형으로 30명 뽑았는데 16명. 그죠? 왜냐면 추천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더 많이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서류형에서도 의대 뽑고 추천형에서도 의대 뽑는데, 추천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4. 그리고 원래 탐구를 반영할 경우에 한 과목만 반영됐었는데 2개 과목 평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이 말은 입결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천형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봤더니 특구, 그러니까 그냥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보다는 내신 받기 좀 어려운 특구나 이 전사고나 이 특목자사고, 이 교육 특구 아이들을 좀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천형 의대는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아이들이 함부로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무조건 안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신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좀 뽑은 그런 어떤 그 작년 입결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경희대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재작년까지는 정말 일반고 위주로 뽑았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서부터 2등급 전후에 자사고 아이들 뽑기 시작하더니 작년 입결도 최근에 봤더니 또 똑같이 자사고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점점 일반고 뽑다가 다시 자사고를 뽑고 있는 약간 추세가 약간 변환이 된 그래서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재작년서부터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앙대가 융합형 있고 탐구형이 있어요. 자, 융합형 탐구형이 있는데, 자, 융합형 탐구형을 보시면 융합형은 학업 역량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탐구형은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융합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 합격 비중이 높고, 그리고 그 탐구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비중이 높고 학업 역량 비중이 낮고 진로 역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사고 합격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전형이 일반고를 더 많이 뽑고 어떤 전형이 특목자사고를 더 많이 뽑고, 이런 부분들도 서류 평가 방식에서 그 비율, 점수, 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융합형은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탐구형은 상대적으로 진로 역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특목자사고가 조금 더 뽑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형 인재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안 뽑아요. 내년서부터, 뭐 4명밖에 되진 않지만 내년서부터.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둡니다. 지금 중대는 수능 최저가 학종에서는 없어요. 근데 성장형 인재를 내년서부터 뽑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입결 보시면 이렇게 입결, 수도권 의대 학생부 학종 입결 70% 컷, 100%까지는 공개 안 하기 때문에 70% 컷만 놓고 봤을 때 학종도 이렇게 높구나. 여기 카톨릭대가 지금 1.4 조금 넘는 요거는 그냥 일반고 아닙니다. 그냥 일반고는요, 정말 뭐 흔히 요즘 평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도. 그러니까 요 정도 내신이면은 전사고는 뭐 1.4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특구 아니면 지방 전사고 이런 정도 급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냥 이건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야, 2등급 넘어서도 이렇게 많이 뽑힌다고? 야, 무조건 특목자사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융합형은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 위주로 뽑기 때문에 입결이 높고, 탐구형은 상대적으로 자사고가 이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 비중이 높아서 조금은 낮은 거고, 그죠? 가천대 아주대는 전사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사고. 근데 이대 같은 경우는 의대뿐만이 아니라
이대가 이제 그 학종에서 무슨 교과전형처럼 뽑아요. 교과전형처럼. 그러니까 입결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인하대 엄청 높죠. 지금 교과전형 아니에요. 이게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인하대는 왜 이렇게 높냐? 이 기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인하대는 1단계 서류평가 할 때부터 대학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세요.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내신 야, 너 내신 좋네? 생기부 이게 내용 평가 쪽에 더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내신 쪽에 야, 너 내신 좋네?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하는 아이들서부터 내신 좋은 아이들이 통과되는 거고 합격자까지 내신 좋은 아이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결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대학의 입학사정관분들이 만약에 의대에서 아이들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요 아주대나 가천대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인하대는 1단계에서부터 교수님들이 평가 이게 바뀌게 되면 또 인하대가 가천대나 아주대처럼 전사고를 많이 뽑는 그런 유형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대. 이대가 면접형이 신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접이 없는 미래 이제 학종에서 인원을 반반 신설하면서 반 뽑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나 아주대는 일반고랑 특목자사 비율이 5대5. 그러니까 1대1이에요. 예?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천대는 의대 생기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아까 제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라졌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대학들이 있다. 그럼 여전히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생기부 내용이 중요하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가천대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봐요. 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생기부 내용. 그러니까 의대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생기부가 의대 쪽으로 맞춰져 있는 생기부를 되게 선호한다.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를 수능 성적표가 통지가 된 다음 날 1단계 발표를 합니다. 자, 올해 수능 성적표 통지가 12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주대는 12월 6일 날 이 학종 에이스 전형 1단계를 12월 6일 날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4개 등급하면 6등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 중에 아무리 서류가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못하면 1단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지원한 아이들 중에 4, 6을 통과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1단계 통과를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특징적인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경희대예요. 경희대 의대 잠깐 보실까요? 의대 보시면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이 입결 1등급, 2등급, 3등급 대에서 합격한 애들이 검은색 동글뱅이 떨어진 애들이 빨간색 X표잖아요.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1등급에 몰려 있었어요. 합격자가. 그러니까 일반고 위주로 뽑다가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전 특목자사고로 뽑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도 이렇게 특목자사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메디컬이지만 한의대는 조금 일반고 위주로 뽑네. 치대는 전사고 좀 뽑고 약대는 전사고 더 많이 뽑네. 똑같은 메디컬이어도 이렇게 뽑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대예요. 자, 아주대 질문 드려볼까요? 자, 잠깐 자, 질문. 학군지에서 정액과 지금 내신 70% 컷에 들지 못하면 일반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70% 컷에 들지 못하면 딱 그 언저리면 지균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아요. 일단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하면. 지균은 자, 어머님들 아시죠? 서울대 지균은 1단계 통과 배수가 몇 배수예요? 일반은 몇 배수예요? 혹시 아실까요? 자, 서울대 지균은 1단계 통과 배수가 3배수. 근데 학교당 2명까지만 추천 인원 티오를 주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한 70% 컷 언저리에 들면 경쟁률이 높지 않은 정액과 지원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 70% 컷 언저리라는 차이가 너무 크면 일반으로 쓰는 게 맞고요. 학군지라고 하셨으니까 일반 70% 잠깐만 학군지요? 아유 어머님 학군지면 학군지인데 지균 내신 70% 컷 정도 되는 내시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 쓰시면 돼요. 자, 셀리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양대 학종 추천형 의대 말고도 자연계의 경우 특목고 많이 뽑아요. 한양대는 아이들 내신 평가할 때 그 이수 과목 단위수를 봐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많은 경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가 이수 과목 단위수가 많기 때문에 특목자사고 선호합니다. 거의 뭐 일반고랑 특목자사고 비율이 한 1대1 정도 될 겁니다. 한양대가 모든 학과 통틀어서. 자, 그리고 연대국제형은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나요? 아, 연대국제형이 점점 옛날엔 무조건 정말 특목자사고 많이 뽑았었는데 요즘에는 내신 좋은 일반고 아이들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 2등급 안에 들고 특히 영어 내신 좋은 아이들. 왜냐? 연대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어 내신 좋아야 돼. 2등급 일반고 2등급 안에 들면서 영어 내신 좋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되셨죠? 네. 셀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대 일반은 2배수, 지규는 3배수. 그리고 지규는 TU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다. 그런데 학군제라고 하셨으니까 70% 컷 정도, 지규는 70% 컷 정도 더 되는 내신이면 무조건 그냥 일반 쓰면 돼요. 엄청 경쟁력 있습니다. 그 정도면. 네, 지규는 아니고 일반으로 해요. 정외과, 문과잖아요. 근데 70% 컷, 지규는 70% 컷과 비교할 정도의 내신이면 일반 쓰면 무조건 합격해요. 학군제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학군지도 지역마다 나름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치동이다 그럼 무조건 일반 쓰셔야죠. 자, 네,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아주대학교 그 의대에서 에이스 전형, 학종이 이름이 에이스 전형이거든요. 의대 뽑을 때 1단계 발표를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질문 드립니다. 자, 1단계 발표를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답변해 주실까요? 아주대학교 의대, 에이스 전형으로 의대는 1단계 발표를 언제 한다? 어머님들 보시고 계시죠? 자, 언제 한다? 수능 성적표가 통지가 된 그 바로 다음날. 그죠? 자, 이건 뭐냐? 그거 이제 이해되셨으면 이건 뭐냐? 자, 지금 이 회색까지가 3배수예요, 3배수. 아주대는 에이스 전형 1단계 3배수 통과시키거든요. 1단계 3배수. 3배수 어디 있어요? 3배수. 3배수. 그죠? 3배수. 3배수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이 서류 평가했을 때 여기까지만 1단계 통과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3배수 외에 있는 애들도 1단계를 30% 정도 되는 애들이 3배수 외에 있는 1단계 3배수 외에 있는 30% 정도 되는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외에 있는 애들이 수능 최저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평가로만 1단계를 했으면 얘네는 통과 못할 애들이 수능 최저 기준 4개 등급한 6등급을 일단 1단계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서류 평가에서는 점수를 못 받았던 애들이 이렇게 1단계에 통과되는구나. 그런 비율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지원자랑 이제 합격자 그냥 비율이에요. 이 보라색이 일반고. 상대적으로 일반고 비율이 낮은 겁니다. 합격자, 등록자. 이 등록자는 특목자사고 애들이 더 좋은 의대로 빠져나가니까 일반고가 등록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입결 보시면 일반고 최저 2.01 이거는 특구예요. 특구. 일반고 특구. 자, 그러니까 2.01 함부로 일반고 아이들이 덤비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자사고 최저 2.49까지. 그죠? 특목고는 과거가 되겠죠. 외고 국제고는 지원 안 하니까, 의대니까. 자, 그렇게 입결을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전후에서도 아주대 의대를 많이 합격을 하네요. 특목자사고. 그러니까 2등급 전후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천대랑 아주대 공통점은 일반고랑 그 전사고 비율이 거의 1대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많이 뽑습니다. 전사고. 자, 근데 약대 같은 경우 3등 넘어서 합격하는 사례가 요거 한 명밖에 없어요. 오히려 의대가 전사고를 더 많이 뽑아주는 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2등급 때 전사고는 2등급 때 약대 안 써요. 그죠? 여기는 특구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신 분포에 따른 1등, 2등, 3등 서류평가. 그러니까 서류평가가 일단 여기서는 학교를 좀 많이 본다. 그러니까 3등급 돼서도 합격한 애들. 그죠? 자, 아주대는 가천대만큼 의대 생기부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고 아이들한테 서류평가를 후하게 줘가지고 전사고를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뽑고 있는 대학이 아주대다. 자, 이건 가천대거든요. 가천대 여기 보시면 자, 약대 합격자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그죠? 여기 보시면 4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천대도 특목자사고 선호도가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입결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 여기 잠깐 보실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능 전공 적합성을 좀 많이 본다. 그죠?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면 의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을수록 실제로 그 생기부를 더 좋게 평가해 준다. 이거는 가천대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는 다 의대 생기부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천대는 생기부가 의대 쪽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 그리고 좀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진로 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너 우리 학과 지원하는데 교과, 우리 학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공 과목 이수했어? 했네? 오케이. 그러면 이 과목의 성적은 좋아? 성적도 좋네? 오케이. 자, 근데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요? 야, 너 진짜 이 과목 못하는 아이구나.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정말 안 좋을 것 같으면 이수 안 하는 게 나아요.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과목 잘하나 못하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두 가지를 충족하면 제일 좋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과 선택할 때, 지원할 때.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가장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생기부 이 활동한 내용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공 관련된 교과를 이수했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대도 여기 보시면 전공 연계 과목을 공개를 해줬죠. 그거를 이제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두 가지로 해줬는데 핵심 권장 과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필수 연계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은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 학과에서 공개한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너 이수하면 더 좋게 평가해 줄게. 이수 안 했다 하더라도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이수하면 권장 과목은 이수하면 더 좋게 평가해 줄 거고 핵심 권장 과목은 너 이수 안 했어? 넌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안 드렸군요.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 평가하죠. 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60에 내신 40.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내신 20. 그죠? 근데 2028서부터는 일반 전형도 수능 60, 내신 40으로 내신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근데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평가할 때 수치만 보는 정량 평가가 아니고요. 정성 평가를 해요. 이 아이가 내신 일단 이 과목 우리 학과 기계공학과 지원하는데 기하 이수했나? 이수했네. 그리고 물리, 이수했나? 이수했고, 성적 좋네? 오케이. 너 좋게 평가해줄게. 세특 내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그리고 과목의 성적은 좋냐? 이 부분 위주로 정시에서 내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 평가를 해요. 너 이 내신 등급이 조금 안 나왔는데, 수강자 수가 적었구나. 너가 어려운 과목 위주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학종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 평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서류 평가 및 정시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세특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서울대에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참, 뒤쪽에서 얘기
할게요. 이건 뒤쪽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자, 어머님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고3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뭐 이만큼 제가 이 비중 있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고1, 2 어머님들 잘 보십시오. 왼쪽에는 문과, 오른쪽 이과인데 서울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학생보다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복지기관 청소 봉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사회복지사 되겠다고 해서 복지기관 청소하고 막 목욕 자 하지 말고 차라리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을 읽어내기 위한 영어 어학 능력 키워라. 그게 또 생급에서 드러나게 해라.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보여라. 이거면 충분하다. 활동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른쪽 이과도 잠깐 보실까요? 서울대학교는 공학계열 지원자의 경우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보다 아니 동아리 가위바위보 해서 져가지고 문과 동아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대학교에서 공학 계열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활동에 너무 크게 비중 두지 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너 역량 키워. 이과 가려면 너 공학적인 역량 키우고 문과 예를 들면 상경 계열 너 수학적인 역량 키우고 사회복지 통계 역량 키우고 영어 논문 많이 봐야 되니까 영어 역량 키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실까요? 그 분야에 관련된 교육과정상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그 수업에서의 학생의 탐구 활동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진로 관련된 탐구가 아니고요. 그 과목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한번 탐구 한번 해봐야지. 그 과목에서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진로 관련된 세특 다 도배 이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특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너 진로는 너 이건 거 알겠어. 세특을 통해서 알겠는데 근데 너 이 과목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세특 사례 전공 자 물리학이랑 화학 보실까요? 이 아이가 이 두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가 뭔가 보이시나요?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잠깐 피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물리학 세특 내용을 보시고 이 아이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이 화학, 이 세특을 보시고 이 아이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자, 물리학 세특 이 아이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는 아이일까요? 화학 이 세특 이 아이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는 아이일까요? 어떨까요? 자, 안 보이시죠? 진로가 가장 좋은 세특이에요. 아이의 역량이 잘 드러나잖아요. 올바르게 해석함, 연결하여 설명한 능력의 우수함. 여기 보시면 현상을 정확히 규명해내고 정답을 얻어내려는 의지가 돋보였고 완벽한 답안을 작성했고 자, 아이의 역량이 잘 드러나야 되는 게 세특이지 진로랑 관련돼서 진로 없잖아요. 자, 진로랑 연결해서 도배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고대도 이렇게 권장 과목을 공개해 줬습니다. 원투, 화학 원투, 생명과학 원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고대는 서울대만큼 이 권장 과목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물리를 이수 안 했는데도 기계공학과를 합격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걸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과 선택 전략에서 이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되게 중요하게 보지 어떤 과목을 꼭 이수하라고 했지 이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따로 공개해 준 대학들도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 학종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 이거 의미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이런 비율 적용하지도 않고요. 성균관대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지? 그리고 이 고등학교니까 이 내신에서 끊어야지. 이 내신까지 합격시켜줘야지.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이런 거 보시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배들이 몇 등급 때까지 성균관대 합격하는지 그냥 내신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런 건 특정 대학은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된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전자전기공학부를 합격한 아이들 중에 물리 1 이수한 비율, 물리 2 이수한 비율,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전자전기공학부니까 물리 1, 2를 꼭 이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 이수한 애들이 합격 비율이 높은 거구나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대를 생각하니까 물리 1, 2를 많이 이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공학부를 지원한 애들 중에 물리 1, 2를 이수한 애들이 많은 거지 물리 1, 2를 이수했다고 해서 더 좋게 아이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는 성균관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표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학교는 물리 1, 2를 이수했다고 해서 더 많이 합격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공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물리 1, 2를 이수한 애들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대학별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자, 성균관대 다 안 중요하다. 자, 다 안 중요하다. 성균관대에서 입학처에서 얘기하면 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안 중요하다. 자, 서울대는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려고 했던 게 해당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드러나야 되는 거.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이 없다. 그러니까 진로 일관되지 않아도 된다. 자, 희망 진로 변경 시 불이익이 있나? 없다. 왜 계속 근데 활동 강조하냐? 활동 왜 질문하냐? 우리는 안 중요하다. 공동교육과정 중요하게 봐요. 자, 실험 과목 등의 이수 여부가 중요한지 본인 학교에 있는 전공 분야 관련 교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수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공동교육과정 되게 중요하게 봐요. 서울대는. 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얘기한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맞아요. 근데 공동교육과정 이수하면 서울대는 더 좋게 평가합니다. 자,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 지원시 교내 등수 영향이 있는지 교내 등수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상관이 있어요. 웬만하면 피해가는 게 좋아요. 나보다 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전하면. 학교 교육 편제상 과탐 2 과목을 2개만 수강할 수 있어 물리 2를 수강하지 못했다. 물리 2가 권장 과목인 학과에 전하면 얼마나 감점이 되냐. 자,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유수해야 되는데 권장 과목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권장 과목은 하면 더 좋게 평가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 2를 이수 못했으면 핵심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는 학과만 피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사례, 아이고.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 아이는 생기부 내용 보실까요? 내신도 보시고, 이 아이는 무슨 서울대 합격한 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떤 학과를 합격했을까요? 어떤 학과? 어머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답이 있습니다. 생기부 딱, 이 학과 합격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 생기부 내용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 아이는 어떤 학과를 합격했을까요? 루시님 영문과, 베러 투모로우님 경제학과. 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거든요. 직윤 말고 일반 전형으로. 이 아이는 무슨 과를 합격했을까요? 몇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서울대는 통계학과가 이과예요. 이과.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인문이잖아요. 통계학과가 연대는 응용통계학과가 문과, 고대는 통계학과가 문과.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과, 통계학과가, 근데 연고대는 또 문과예요. 근데 학종에서 이과 애들이 교차해도 연고대 통계학과 합격시켜줍니다. 그냥 구분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보리쌀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는 영어교육과 합격한 아이예요. 영어교육과. 자, 생기부는 상경이죠. 상경이에요. 근데 왜 영어교육과냐? 영문과도 아니고. 어머님들 그 영문과랑 영어교육과랑 아이들이 어떤 거를 조금 덜 선호해요? 영어교육과를 좀 덜 선호해요. 요즘 뭐 교사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도 하고 내가 사범대를 가면 요 진로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일반과를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영어교육과를 추천한 이유는 영문과는 외고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외고 애들도 조금 덜 수하는 영어교육과 쓰자. 근데 아이들은 놀라죠. 선생님 저 다 상경계열인데요? 생기부가? 근데 제가 이거 해도 돼요? 자, 결론은 이렇게 합격했죠. 일반전 영어교육과로 최초 합격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이 작년에 상담하면서 학교에서 아이가 엄청 핀잔을 들었어요. 야, 네가 임마 생기부가 상경계열인데 네가 무슨 영어교육과를 써? 영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너 이 아이가 그냥 평반고예요. 너 만약에 이 생기부가 상경계열이야. 너 상경계열 쓰잖아. 너 1단계 통과 어려워. 너희가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인데 특구도 아니고 너 상경계열 쓰면 너 무조건 1단계 통과 어려울 거야. 자,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근데 이 학교는 그냥 전공 관련 교과를 더 이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가 딱 그냥 일반고에서 개설된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만족한 거죠. 1등급. 3년 내내 1등급. 자, 그래서 나머지는 교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교과전이 없기 때문에 학종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교육과를 학종으로 추천한 거고, 나머지 니네 다 교과로 쓰자. 너희 학교가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니까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학종보다 교과로 쓰는 게 더 유리해. 그럼 교과로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경영 추가 합격됐고, 연대 추천 교과로 사회학과 추가 합격됐고, 성균관대도 경영학과 이제 추가 합격됐고, 다 합격했습니다. 6개 다 합격했어요. 서강대도 있고 이대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학종에서 학과 선택 전략이에요. 이해되시죠? 학교 선생님과 사설 소장님들의 의견이 다른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학교 선생님들, 저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진로 관련된 활동을 되게 강조하는, 물론 전공 적합성을 여전히 보는 대학들은 전공 관련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가천대처럼. 근데 대부분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라는 걸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했냐 안 했냐, 과목의 성적을 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진로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아직 좀 약하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설 학원이라고 한다면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기부에서 전공 관련된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전제는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은 진로랑 관련된 활동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은 전공 적합성 단어 안 쓰고 진로 역량 단어를 쓰기 때문에 활동의 비중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이 문과예요. 문과. 전교과 1.87. 자, 평반고입니다. 평반고. 서울대 합격 한 명 할까 말까 하는. 근데 수학 내신이 문과인데 1.37이에요. 영어 내신이랑 똑같더라고요. 1.37. 그런데 이 아이가 미적분을 이수했어요. 그리고 이과 애들랑 경쟁에 2등급을 받은 겁니다. 야, 너 서울대 일단 생기부도 경제 관련된, 그죠? 경영보다는 경제, 금융,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 그죠? 물가지수, 경제학, 그죠? 경기 침체. 아이한테 너 서울대 경제학과 쓰자. 생기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와, 미적분 2등급 받았는데도 합산한 수학 내신 1.37? 야, 서울대 미적분, 너 경제학과에서 미적분. 자, 질문 드릴까요? 서울대는 경제학과에서 미적분 과목을 핵심 과목으로 두고 있을까요?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을까요?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자, 서울대는 문과의 과목들을 공개한 게 별로 없는데, 자, 서울대는 핵심 과목, 문과는 핵심 과목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학 면접을 보는 5개 학과 말씀드렸죠. 경영학과, 경제학과, 농경제, 자유전공, 소비자학과. 얘네들은 권장 과목에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권장 과목에. 그러니까 미적분 하면 더 좋게 평가해 주는 거죠. 미적분 2등급, 이과에다가 경쟁 2등급 잘한 거죠, 문과이가. 합산해서 수학 내신 1.37 너무 좋아요. 너 경제학과 쓰자 해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최초 합격. 고대 경제학과 추가 합격. 근데 연대나 성대 이런 데는 아까 성균관대 제가 뭐라고 성균관대 떨어졌어요. 경영학과가. 자, 성균관대는 이런 과목 이거 안 본다니까요. 안 봐요. 어떤 과목이 있었냐 안 봐요. 오히려 서울대는 합격을 했는데 성균관대가 떨어져요. 학종이. 자, 대학마다 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과입니다. 자, AI. 자, 생기부 다 의대 쪽이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학 1등급입니다. 과탐도 괜찮네요. 1.0이면 더 좋긴 하겠는데. 자, 저는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 2과목 이수는 화투생투를 했고 보통 일반고는 2과목 선택하는 거니까. 자, 서울대 일반전형이과 최초 합격. 연대는 1단계 합격했는데 2단계 떨어졌고 카톨릭 대 학교장 추천전 학교당 1명 합격. 그죠? 고대 학업수영 합격. 고대는 4, 5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 서울대 특히 일반전 의대 합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의대라 할지라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생기부 내용을 제가 강조드린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역량. 특히 서울대 의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수학적 역량, 과학적 역량. 과학이 하나가 삐끗했습니다. 한 학기 한 과목 2등급.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수학적인 역량 때문에 서울대 합격을 했다. 자, 생기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과 일반입니다. 간혹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요. 국어랑 영어가 너무 안 좋아요. 영어 2.92. 진짜 안 좋긴 하네요. 그죠? 실제 아이예요. 괜찮아요, 어머님. 자, 이과, 국어, 영어 약해도 수학이랑 과학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자, 이 아이는 특구아이예요. 교육 특구. 그냥 평범한 일반고는 아니고. 자, 특구 1.5. 자, 어디 썼을까요? 생기부 내용 보실까요? DNA 전기영동, 아스피린 합성, 프로바이오틱스, 수술 로봇. 의대를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메디컬, 그죠? 그리고 근육 속 물리학적 원리, 시냅스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인공 근육, 의학과, 선배와 함께하는 진로활동. 생기부가 이제 의대 쪽을 생각했던 아이 같죠? 근데 특구를 할지라도 요 내신으로 이제 의대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무리 교육 전사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아이 잠깐 보실게요. 투과목 3개를 했어요. 화투, 생투, 물투까지. 야, 너 공대 쓰자. 어차피 생기부로 메디컬은 어려우니까. 생기부가 아니라 이 내신으로. 메디컬 쓰지 말고 너 물투를 했네? 너 공대 쓰자. 자, 서울대 기계공, 연대 기계공, 고대 기계공, 연대 기계공, 성균관대 자유전공. 얘는 수능 후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납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1합 면접 미응시. 자, 서울대는 1단계 통과됐는데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고대 최초 합. 연대도 1단계 통과됐는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자, 서울대는요, 아시겠지만 1단계가 일반 전형 2배수라고 말씀드렸죠. 2배수. 1단계 2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면 서류 차이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면접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 지규는 1단계 3배수. 그러니까 약간 1등부터 뭐 3배수 끝에 있는 아이가 서류 점수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 지규는 일반에 비해서. 근데 일반은 2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류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단계 통과한 2배수 안에 드는 애들. 그럼 면접의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얘가 면접 잘 봤으면 합격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죠. 이 말씀은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는 과목을 뜯어서 평가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이제 바뀌긴 했는데요. 화생공이 물리2가 핵심 과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핵심 과목. 근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물리투 없어졌습니다. 물리투 안 했죠? 1단계 통과되는데 2단계에서 면접으로 극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1단계 통과돼도 이 서류평가 점수가 2단계에서 반영되잖아요. 이 아이는 면접을 잘 봤었어야 되는데 떨어졌고, 이 1단계 물리투를 안 한 서류평가 점수에서 많이 깎여서, 자, 이 아이는 물리투도 했고 수학도 좋네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내신을 뜯어서 보는데 수학은 디폴트로 다 모든 학과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수학 내신 좋고 물리투도 했네요. 최초합. 이 아이는 수학은 이제 세 명 중에 중간인데, 이 아이는 메디컬을 생각했던 아이예요. 화투생투밖에 안 했거든요. 물리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서울대는 공동교육과정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렸죠. 아, 이 아이가 노력했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결국엔 추가 합격된.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과는 일단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과목 이수했냐. 핵심 과목을 두고 있는 거, 만약 1단계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걸 이수 안 했으면 면접은 진짜 잘 봐야 된다. 근데 이 아이는 물리2도 이수했고 수학도 좋고 최초합. 이 아이는 물리2를 이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해서 추가합. 자, 그만큼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아까 제가 한양대는 일반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번 작년이거든요. 45점. 특목자 사고가 거의 50%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대학은 일반고를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상대적으로 특목자 사고를 선호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종 지원 전략 세울 때 어떤 대학에서 조금 더 일반고를 더 많이 뽑는지 특목자소를 뽑는지 구분하셔서 지원 전략도 세우셔야 돼요. 이게 되셨죠? 자, 질문 드립니다. 면접이 있어요. 왼쪽은. 오른쪽 면접이 없어요. 자, 면접이 있는데 수능 후. 자, 납치예요 아니에요? 납치 아니죠? 자, 면접이 있는데 수능 전. 납치예요. 이건 아직 미정이긴 한데 얘네 아마 신설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후일 겁니다. 그럼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으면 다 납치. 그래서 면접 유무 그리고 면접이 있긴 하지만 수능 전이냐 후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치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께 이제 질문 시간이 오래 가서요. 한 3분만 받을게요. 아까 못 받은 게 있어요. 이유경님. 서울대 학종 자전거 첨용 입결은 강남 일반고 경우 70% 컷 봐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자전은 강남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뽑아주지는 않아요. 근데 첨단 융합은 많이 뽑아줍니다. 70% 컷을 봐도 괜찮습니다. 자, 서울대 기계공 학종 권장 과목에 확통이 있는데 확통이 이수 안 했어요. 핵심 과목은 모두 이수했고 큰 영향은 없나요? 웬만하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이수하기 때문에 이수하는 게 좋긴 한데 권장 과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자, 고대 사이버 국방 전형, 하구 전형 경우 수시 최저가 없어서 입결이 높아질까요? 아, 고대 사이버 국방은요, 일반고 잘 안 뽑아요. 특목자 사고 위주로 뽑기 때문에 하구 전형의 경우 수시 최저가 없어지게 되면 입결이 더 낮아지죠. 왜냐면 특목자 사고 애들이 수능 최저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입결 자체, 입결이 낮아진다는 게 일반고 애들이 더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요. 특목자 사고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 충족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결이 그냥 수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 고1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평가 항목의 진로 연결도 있어서 진로와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 아, 진로랑 연결시켜서 하세요. 근데 도배는 하지 않게, 도배하지 않게.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목에서 이 아이의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진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행평가 이게 점수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수행평가도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도배, 내가 굳이 노력해서 도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2028 입시에서는 지금보다 이수 과목이 더 중요해져요. 오전에는 제가 2028 입시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수 과목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과인데 수과학 내신에 비해 국영 내신 우수합니다. 연고대 통계학과 학종지원 어떨까요? 연고대는 전체 내신을 보는 경향성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통계학과 써도 돼요. 네. 그래서 크게 서울대만큼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자, 서울대 자유전공 문과 지원인데 권장 과목이 미적, 확통 등 수학 능력 이외 과학 성적도 학업 역량에 도움이 될까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자유전공은 일단 얘네들이 서울대가 이제 문이과 이제 통합 선발을 하긴 하는데 문과, 이과 이제 합격자 그 수를 공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과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는 문과 애들끼리 경쟁시키고 이과는 이과 애들이 문과랑 이과 같이 경쟁시키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문과로 전하는 경우에 과학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자, 국영수보다 과학 성적이 더 좋습니다. 전사고입니다. 그러면 과학 쪽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많이 두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루시님, 서울대 경영 쓰고 싶은데 수학 확통 1등급이고 현재 미적 듣고 있습니다. 사회과목 중 2등급 두 개가 있는 사회과학보다 수학력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 수학 정말 중요해요. 미적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적 만약에 경쟁에서 1등급이면 진짜 좋고요. 2등급도 괜찮아요. 아까 사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사회과목보다 무조건 수학적인 역량, 경영학과. 자, 연대국제형 강남 일반고 영어 내신 2초. 근데 토플은 반영 안 해요. 따로 국제학교 경험 있고 최저 2하 5 맞출 수 있다면 어떤 전형? 근데 연대 국제형은 수능 최저가 2하 5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고 영어 내신 2초 강남 일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학 특기자전형도 있어요. 2대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전형 이런 거는 공인 어학 성적 제출할 수 있거든요. 특기자전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연대 국제영어도 전체 내신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영어 내신을 보기 때문에 연대 국제영어 조금 전체 내신이 약하다고 한다면 2등급 안쪽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 국영수학과 주요 과목은 1.2대지만 전체 과목은 1.38로 바뀌는데 종합전형의 경우 유리할까요? 주요 과목이 더 중요해요. 서울대가 전체 과목을 본다고는 하지만 주요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유리합니다. 자, 송희성님, 외고인데 전공 과목을 뺀 국영수 등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럴 경우 어느 대학이 유리한가요? 이를 장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공 과목이 더 성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공 관련된 그 학과 지원시키십시오. 어떤 전공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전공 이 과목의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영수 내신 조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전공 관련된 학과를 지원시키십시오. 자, 서울대 경영도 수학 확통만 이수한 문과 학생 불리한가요? 확통 수원 2가 1등급이라도요. 아니요.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을 이수하면 더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거지. 실제로 근데 요즘에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미적을 이수한 애들이 점점 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라 미적을 이수하면 더 유리한 거지 확통만 이수한 문과 학생이 이러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만요. 자, 서울 일반고 내신 1.35 생기부 수학 위주와 화학 조금. 서울대 자전 첨용 생각 중인데 어디가 유리할까요? 수학 내신 1.0 물화생 1등. 좋네요. 근데 자전이 선호도가 더 높아요. 첨단 융합보다. 저는 합격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첨단 융합 90명 뽑거든요. 물론 자전도 많이 뽑는데 첨단 융합을 추천드립니다. 자, 전공 과목을 뺀 등급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쪽은 국영수 내신이 더 좋다는 얘기인 거니까 사회과학 쪽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회가 조금 약간 비인기 사회가, 예를 들면 행정학과 이런 쪽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서울대 학종 지원시 강남 일반고는 내신 입결 70% 컷을 봐도 되나요? 근데 서울대 학과마다 70% 컷이 진짜 낮은 데도 있어요. 거기는 전사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남 일반고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70% 컷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오래 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3들도 와 계시긴 한데 네네네. 이쪽으로 연락 주십니다. 네. 혹시나 상담 생각 있으시면요. 네, 그리고 네.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이제 입시연구소 길이죠. 네네. 예, 입시연구소 길이고 대치 사동 문화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입시연구소 길을 네. 찾아가시면 김학수 선생님하고 직접 네. 상담하실 수가 있고 그 7월 초부터는 이제 직접 수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중순. 7월 중순부터. 네네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상담도 정시수 상담 미리 마감이 되니까 미리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7월 다 끝나는 시점이 9월이나 돼야 상담이 가능하시겠네요. 여름 방학 때도 네.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상담 가능하긴 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그 전에 오늘 뭐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저희가 네.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